비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에서 나는 우산도 없이 달려오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려는 순간 내 팔이 본능적으로 뻗어나갔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그 안에는 도움의 손길을 넘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갈구하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그 눈빛은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웠다.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출근하는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사는 여자. 하지만 그날 오후 한강변의 작은 카페 비의 속삭임에서 모든 게 변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는 서울의 회색 하늘을 더 짙게 물들였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재즈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작업 중이었다. 창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내 마음처럼 불규칙하게 흘러내렸다. 최근에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지만 나는 그저 잊으려 애썼다. 문득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젖은 발소리가 카페를 가로지르며 다가오더니 내 맞은편 테이블에 그녀가 앉았다. 수아, 나중에 알게 된 이름. 그녀는 25살, 짧은 단발머리에 창백한 피부, 큰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자였다. 빨간 스카프가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 목에 걸려 있었고 헐거운 그레이 스웨터 아래로 가느다란 어깨가 드러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카페의 소음을 뚫고 내 귀에 스며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나를 끌어당겼다. 왜일까?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려는 장면이 스치듯 떠올랐다.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카페로 들어오며 문턱에서 비틀거렸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는 듯 했다. 카페 주인이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나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갑자기 쏟아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갈라져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아라고 했고 인근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열정이 아닌 피로가 묻어 있었다. 요즘 그림 그리는 게 힘들어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디자인 하다 보니 가끔 벽에 부딪히죠. 하지만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뭔가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 다시 그 눈빛. 검은 동공이 깊게 파인 듯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새로워지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빗소리가 우리 사이를 메우고 재즈 멜로디가 그녀의 떨리는 숨결과 어우러졌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삶은 내 상상보다 복잡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미술을 공부하지만 진짜 꿈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최근에 연인과 헤어진 후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이 물어뜯긴 흔적이 보였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진심이 스며든 듯 했다. 비가 그치지 않자
나는 우산을 빌려주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녀가 망설였다.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그 안에는 고독과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 있었다.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고 네온 사인이 우리를 비추었다. 그녀의 집은 한강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오늘. 정말 도움이 됐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언제든지. 나도. 당신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수아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단지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운명처럼 이어졌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녹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떨리는 손 왜 이렇게 나를 사로잡는 걸까? 회사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스케치북에 그녀의 눈빛을 그려보았다. 깊고 슬픈, 하지만 빛나는 눈이 그날 오후, 카페 비의 속삭임으로 다시 갔다. 그녀가 또 올까?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그녀가 왔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진 표정이 남아 있었다. 또 만났네요. 그녀가 웃으며 앉았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그녀의 아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으로 세상을 표현했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내 마음을 그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그 시선이 나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카페의 따뜻한 불빛 아래 우리의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나를 관통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 가족의 압박, 미술계의 냉혹함. 나는 내 이야기로 화답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홀로 살아온 삶, 디자인으로 감정을 숨겨온 나날들. 우리는 비슷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체온이 가까워 보였다. 지은 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멈췄다. 단지 돕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 다시 그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매일이 되었다. 카페, 한강, 그녀의 원룸. 그녀의 그림을 보며 나는 감탄했다. 추상적인 색채 속에 숨겨진 감정들이 나와 닮아 있었다. 이게 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은 차갑지만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예요. 또 결혼 얘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우리의 감정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교감했다.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갔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그날, 나는 수아를 데리고 명동의 작은 갤러리로 갔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전시였다. 이 화가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감사와 아주 작은 두려움이 보였다. 갤러리 안은 부드러운 조명과 그림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한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뒤엉킨 추상화, 사랑과 상실의 경계처럼. 이게 우리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관계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채였다. 친구 이상, 연인 미만. 하지만 매일 그녀를 보는 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회사에서 퇴근 후 그녀의 원룸으로 가서 함께 요리를 했다. 그녀는 요리에 서툴렀지만 그 서툰 손놀림이 사랑스러웠다. 지은 누나, 이거 어떻게 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누나라는 호칭이 처음 들렸을 때 내 가슴이 설레었다. 그녀의 원룸은 작았지만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캔버스들, 대부분 어두운 톤의 풍경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한강의 밤, 비 오는 거리, 고독한 인물들. 나는 그 그림 속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엄마는 나보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라고 해요. 미술은 취미로 하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꿈은 소중해요. 내가 응원할게요. 그녀가 나를 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인 채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다가왔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서울의 눈이 창밖으로 내리는 가운데 우리의 숨결이 섞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격렬한 통화였다. 네, 엄마. 알았어요.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 상대를 소개받았대요. 가족 친구 아들이래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가지 마세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갈등이 스며들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에 그늘이 드리웠다. 그녀는 미술대학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나를 피했다. 나는 카페비의 속삭임에서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빗소리가 다시 시작된 날, 그녀가 왔다. 미안해요, 지은 누나. 나 혼란스러워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연인, 남자였던 그 사람과의 이별. 그땐 몰랐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녀의 고백에 내 가슴이 벅찼다. 나도 그래요, 수아야. 당신이 나의 빛이에요. 우리는 다시 안겼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압박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다. 만나보자고 해요. 지은 누나, 같이 있어줄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야. 어머니를 만난 날은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한강 근처의 레스토랑, 따뜻한 국물이 나오는 한식집. 수아의 어머니는 50대 중반,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였다. 수아가 요즘 이상하대요.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녀의 말에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대화가 가족 이야기로 흘러가다 결혼 주제로 넘어갔다. 그 아저씨 집안이 좋고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수아야, 내 나이 되면.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수아 씨는 자신의 꿈을 따라가고 있어요. 결혼은 그녀의 선택이어야 해요.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수아 친구분, 수아가 말했다. 엄마, 지은 누나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중한 사람. 무슨 소리야? 통화 후 어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수아는 울었다.
미안해요, 지은 누나.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부터 수아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나 사이에서 갈등했다. 며칠 후, 그녀가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원룸에도 없었다. 나는 미술대학으로 달려갔다. 교수실 앞에서 그녀를 찾았지만 수아 학생, 갑자기 휴학 신청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을 터였다. 부산, 그녀의 고향. 나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겨울바다가 차갑게 출렁이는 항구 도시. 그녀의 집을 찾아 나섰다. 좁은 골목, 오래된 한옥집의 문을 두드리자 수아가 나왔다. 지은 누나. 어떻게 그녀의 눈이 붉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고 우리는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나보고 결혼하라고 해요. 안 하면 미술 지원을 끊겠대요.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나랑 같이 서울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산책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차가운 바람. 수아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처음으로 말한 고백. 그녀가 멈췄다. 나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지만 이번에는 놓아주려는 듯 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빈 원룸, 그녀의 그림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SNS, 메시지. 하지만 침묵만이 돌아왔다. 겨울이 깊어지며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봄이 다가오던 그날, 꽃잎이 흩날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 누나, 만나요. 한강에서 가슴이 뛰었다. 몇 달의 기다림 끝에 그녀가 돌아왔다.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조금 길어졌고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결혼. 거절했어요. 엄마랑 크게 다퉜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잘했어, 수아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피어났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나는 그녀를 위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 보조.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이게 내 꿈의 시작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야자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주에서의 밤, 우리는 해변 오두막에서 보냈다. 파도 소리가 우리 사랑을 속삭이듯. 그녀의 피부가 달빛에 빛났다. 지은 누나,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키스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이름이 붙었다. 레즈비언, 하지만 그 이상 우리의 이야기. 서울로 돌아온 후 삶은 달라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 아파트에 그녀의 그림들이 걸렸다. 매일 아침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깨어났다. 좋은 아침, 그녀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갈등은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남자, 그녀의 과거.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아, 아직도 미련이 남아. 그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지켜보았다. 질투가 솟구쳤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 그냥 과거예요. 당신만 사랑해요. 나는 믿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의 전화가 자주 울렸다. 친구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의심을 키우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소중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인천의 바다로 피크닉을 갔다. 모래사장에서 그녀가 그림을 그렸다. 나를 모델로. 이 눈빛.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비밀이 드러난 건 가을이었다. 그녀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 오늘 밤 만나자. 아직 사랑해 전 연인에게. 나는 충격에 떨었다. 수아야, 이게 뭐야? 그녀가 울었다. 지은 누나, 미안해.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요. 만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한 번뿐이에요. 당신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내 마음이 찢어졌다.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무너졌다. 사랑해요. 하지만 나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과거가 나를 쫓아요.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아니, 나는 떠나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말했다.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우리의 사랑도 떨어져 갔다. 나는 혼자 지냈다. 회사, 카페, 집. 그녀의 그림이 벽에 남아 고통을 주었다.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를 용서해봐.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겨울이 다시 다가오자 눈이 내렸다. 한강에서 홀로 걷던 날 그녀를 보았다. 멀리서 나를 보며 서 있는 그녀. 지은 누나. 이 그녀가 다가왔다. 눈물이 얼어붙은 듯한 얼굴. 나 잘못했어요. 당신만이 진짜예요. 나는 그녀를 밀쳤다. 늦었어.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싸웠다. 말로, 눈물로. 왜 배신했어? 두려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아니, 용서의 시작이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로 더 강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왜 또 그 사람 연락 왔어? 내가 물으면 그녀는 끊었어요 라고 답했다. 신뢰를 쌓는 건 시간이 걸렸다. 봄에 그녀의 첫 개인 전시회가 열렸다. 작은 갤러리 꿈의 속삭임에서 나는 그녀의 매니저처럼 뛰어다녔다. 수아야, 성공할 거야. 전시회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의 그림들, 우리 사랑의 흔적. 한강, 비, 눈빛. 관객들이 감탄했다. 이 화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왔다. 처음으로. 수아야, 미안했어. 어머니의 말에 그녀가 울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족의 화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여름, 우리는 강원도의 산장으로 여행 갔다. 숲속 오두막, 별이 빛나는 밤, 여기서 결혼할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방식으로 우리는 반지를 맞췄다. 은반지, 서로의 이름 새겨진. 영원히 그녀의 눈빛이 약속했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그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스토커처럼. 편지, 메시지,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수아, 나 없이 못 살지. 그의 광기 어린 말. 수아는 두려워했다. 지은 누나,
도와줘.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밤, 우리 집 문이 두드려졌다. 그가 서 있었다. 수아를 데리러 와서 술에 취한 눈희나는 문을 막아섰다. 나가 싸움이 벌어졌다. 그가 나를 밀쳤고 나는 넘어졌다. 수아가 소리쳤다. 그만해. 경찰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다. 병원에서 나는 팔에 깁스를 했다. 그녀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녀가 매일 말했다. 가을에 그녀의 그림이 상을 받았다. 미술협회 신인상. 이 상은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가 무대에서 나를 보며 말했다. 청중이 박수쳤다. 우리의 사랑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한강에서 스케이팅을 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빙판을 미끄러졌다. 사랑의 바람 속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피로, 두통.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불안 장애. 쉬어야 해.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았다. 따뜻한 차, 산책, 대화. 나 당신 때문에 강해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치유의 과정이었다. 새로운 봄이 왔다. 그녀의 상태가 좋아지며 우리는 다시 일상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의 전 연인이 감옥에 갇힌 후 그의 가족이 우리를 괴롭혔다. 수아 때문에 우리 아들이 편지와 전화. 우리는 이사했다.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로. 새 집, 새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키웠다. 나는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와 함께 갤러리를 열었다. 눈빛 갤러리. 레즈비언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 이게 우리의 유산이 될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친구들, 가족, 지지자들. 그녀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수아야, 축하해. 엄마가 잘못했어. 성공은 달콤했다. 전시회가 잇따랐고 언론이 주목했다. 한국의 새로운 LGBTQ 공간, 기사 제목. 하지만 명예는 부담을 가져왔다. 인터뷰, 비난. 변태들이야. 악플이 쏟아졌다. 수아는 상처받았다. 지은 누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우리는 용감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여름 휴가로 제주로 갔다. 다시 바다. 다시 자유. 여기서 아이를 낳을까? 그녀가 웃었다. 우리는 입양을 꿈꿨다. 미래의 가족. 하지만 갈등이 터진 건 가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제안했다.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갤러리? 그건 취미야. 수아가 반발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지은 누나와 점원이는 울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가족 모임이 파국으로 끝났다. 수아는 무너졌다. 난 가족을 잃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나는 내 가족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겨울, 그녀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편지와 함께. 지은 누나, 미안해.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부산으로 갈게.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홀로 갤러리를 지켰다. 눈 내리는 서울, 빈 공간. 그녀의 그림만이 남아 나를 위로했다. 2달 후, 그녀가 돌아왔다. 누나, 나 돌아왔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이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재회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갤러리는 성장했다. 전국 순회 전시, 워크숍. 수아는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림에 살아있어 평론가들이 말했다. 나는 뒤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너의 비디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성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가 바빠지며 우리의 시간이 줄었다. 오늘도 늦어. 내가 물으면 미팅이야. 그녀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질투가 싹 텄다. 나랑은 언제 만나? 작은 다툼이 쌓였다. 여름 페스티벌에서 그녀가 다른 아티스트와 가까워 보였다. 여자, 긴 머리의 화가. 그냥 동료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과거 배신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믿을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누나, 왜 그래? 나 당신만 사랑해.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별도로 지내며 생각했다. 가을의 재회. 미안해. 내 불안이었어. 나는 사과했다. 그녀가 안아주었다. 우리 더 강해지자. 겨울, 큰 프로젝트가 왔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이게 우리의 정점일 거야. 그녀가 흥분했다. 준비 중. 그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과로. 쉬어. 은혜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걸 해내야 해. 전시회 날 성공이었다. 하지만 무대 뒤 그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심장 문제예요. 스트레스 때문 나는 무너졌다. 수아야, 제발. 회복 기간, 우리는 시골로 갔다. 전주의 한옥마을. 고요한 산과들, 여기서 쉬자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요가, 산책, 이야기. 누나, 당신 덕분에 살아. 이 그녀의 눈빛이 감사로 빛났다. 새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서약식, 친구들과 가족. 영원히 함께 반지 교환. 우리의 사랑은 이제 공식이었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되었다. 갤러리를 키우며 우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LGBTQ 아티스트들을 도왔다. 너희 꿈을 포기하지 마. 수아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강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갤러리 폐쇄하라. 플래카드. 언론이 달려들었다. 논란의 공간. 수아는 스트레스 받았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맞섰다. 기자회견, 사랑은 자유야. 우리의 목소리. 지지자들이 모였다. 승리였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수아의 건강이 악화. 또 병원, 내가 걱정했다. 봄, 그녀가 임신을 꿈꿨다. 아니, 입양.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 우리는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거부. 동성 커플. 불가능이 사회의 벽. 수아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만. 여름, 우리는 해외로 갔다. 캐나다, 퀘벡의 동성 커플 마을. 여기선 자유로워. 그녀가 웃었다. 영감을 얻고 돌아왔다.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자. 가을, 큰 스캔들. 누군가 우리의 사진을 유포. 변태 커플 악플 폭주. 수아가 무너졌다. 포기할까 봐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아니, 이겨내자. 겨울, 우리는 버텼다. 갤러리 파티, 지지자들. 고마워. 눈물의 연설. 새로운 도전. 수아의 책 출간. 눈빛의 사랑.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이 책이 변화를 만들 거야. 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 그녀의 어머니 병, 암, 엄마. 미안해 유수아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따라갔다. 용서해줘 어머니의 마지막 말, 사랑해, 수아야, 화해의 순간. 장례 후, 수아는 변했다. 삶이 짧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여행, 제주, 부산, 서울. 매 순간이 기적. 여름, 입양 성공. 아니, 가까워졌다. 곧 우리 가족 희망.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 갤러리 직원, 돈 횡령. 누가, 수아가 충격. 조사 끝, 가까운 친구. 왜, 배신의 아픔. 우리는 극복. 신뢰는 다시 쌓아오 겨울, 새 직원, 새 시작. 10주년, 우리의 사랑 10년. 파티, 추억. 여기까지 왔네, 눈물. 하지만 위기. 수아의 병재발. 또, 공포. 치료, 화학요법. 버틸게, 그녀의 강함. 나는 그녀를 간호. 사랑해, 매일, 봄, 회복. 살았어, 기적. 여름, 입양. 작은 소녀, 민지. 우리 딸, 가족 완성. 가을, 갤러리 확장. 전국 체인. 꿈 이뤘어. 겨울, 눈 내리는 한강. 영원히 우리의 약속. 노년이 다가왔다. 백발, 주름. 하지만 눈빛은 여전. 민지가 자라, 갤러리 이어받음. 엄마들 덕분에 그녀의 말. 수아의 병이 다시 왔다. 마지막 겨울. 병상에서 고마워, 지은아. 당신 눈빛이 나를 살렸어, 그녀의 속삭임. 그녀가 떠난 날, 눈이 내렸다.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이 영원해. 나는 홀로 갤러리를 지켰다. 그녀의 그림 앞에서 수아야, 기다려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